네, 반갑습니다. 네, 저번 시간에는 우리가 인도 해가지고 인도 문명 이후에 첫 번째 시간이었죠. 그래서 뭐 마우리아 왕조 그리고 쿠시안 왕조. 사실 뭐 이 사이에 뭐 넣으라 하면 있어요. 좀 혼란기가 있다가 그 다음에 이제 쿠시안 왕조로 넘어가는 거니까요. 쿠시안 왕조까지 배웠습니다. 마우리아 왕조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왕으로는 그 아소카 왕이 있었고요. 쿠시안 왕조에는 카니슈카 왕이 있었다. 둘 다 불교를 전파하는데 아주 큰 역할을 했다. 그러니까 저번 시간에 우리가 배웠던 시기는 크게 말하면 이제 불교와 관련된 시기다. 아마 내가 첫 번째 영상을 올리고 그 내용에다가 적어놨을 거예요. 서아시아 쪽은 주도 민족이 누구냐에 대해서 시대를 구분하면 편하고, 인도 같은 경우에는 이때 당시에 주류 종교가 무엇이냐에 따라서 나누면 되는데, 저번 시간에 배웠던 거는 불교입니다. 물론 마우리아 왕조와 쿠시안 왕조는 차이가 있습니다. 마우리아 왕조는 아소카 왕 때 상좌부 불교가 유행을 했고요. 쿠시안 왕조 같은 경우에는 카니슈카 왕 때 대승불교를 새롭게 유행을 시키죠. 그랬던 이 불교 중심의 나라였던 이 인도에서 이제 새로운 종교가 등장하는 거죠. 새로운 종교라고 하기에는 그렇고요. 그것이 바로 힌두교입니다. 힌두교는 인도 특유의 종교지요. 신이 엄청 많은 다신교로 유명합니다. 물론 거기에는 대표적인 신이 있죠. 브라흐만, 창조의 신 브라만, 그 다음에 질서의 신 비슈누, 파괴의 신 시바부터 해서 보통 요 세 개의 신을 이제 주신이라고 하지만 사실 이 안에는 수많은 신들이 있어요. 거기에는요 이슬람교를 만들었던 무함마드도 있고요. 가톨릭 크리스트교의 예수도 포함되어 있고요. 그래가지고 예를 들어 포교 활동이라는 게 잘 안 먹히는 동네가 인도예요. 예를 들어가지고 성경책 얘기하면서 예수 이야기 이래 하다 보면은 이러는 거죠. 그거 우리한테도 있는데? 우리한테도 있다. 우리한테도 이 예수신 있다. 그러니까 이제 먹히진 않는 거야. 알겠죠? 그래서 인도에 지금도 중심이 되고 있는 종교가 이 힌두교죠. 힌두교 믿는 사람은 거의 13억이 넘어갑니다. 왜? 인도 인구가 13억이 넘어가니까. 그죠? 인도 외에는 힌두교 믿는데 정말 드물어요. 인도 특유의 종교다 하는데 이게 굽타 왕조 때 넘어갑니다. 그렇다고 이거는 갑툭튀한 건 아니고요. 그 전에 있었던 브라만교 있죠. 우리 인도 문명 시절에 있었던 브라만교를 어떻게 보면 버전업 했다고 생각하시면 이해하기가 좀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굽타 왕조 이후에는요, 델리 술탄 왕조니 뭐니 해가지고 이제 외부 세력, 이슬람 세력들이 들어와서 인도를 지배를 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 순수한 요새는 그런 게 별로 의미가 없지만 그냥 옛날식으로 생각하자면 순수한 인도인들의 문화다. 그래서 인도 문화의 황금기, 혹은 여기 나온 것처럼 인도 고전 문화를 완성한 시기가 굽타 왕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알겠죠? 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네, 조금씩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자, 굽타 왕조. 굽타 왕조는 대략 320에서 550까지. 인도는 크게 집착하지 마세요. 인도는 틀린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알겠죠? 그래도 그렇다고 해서 확 100년, 200년 차이 나는 정도는 안 되니까 대략 이 시기다. 그리고 인도나 서아시아나 이럴 경우에는 이 시대에 뭐 했노? 이런 문제 잘 안 나와요. 예를 들어 중국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는데 그때 인도에서 뭐 했노? 이런 거는 안 됩니다. 보통 그거는 유럽 가지고 보통 많이 내지. 그게 보통 이제 소위 말하는 세계사 모의고사나 수능에서 어려운 문제, 킬러 문제죠. 등급 가르는 문제. 이 시기에 이 나라는 이거 했는데 다른 나라는 뭐 했노? 근데 이거를 주로 이제
그 뭐 유럽 안에서나 이렇게 얘기를 하지, 뭐 유럽 안에서 프랑스는 이때 이거였는데 영국엔 뭐 했노? 뭐 이런 식으로 물어보지, 뭐 서아시아, 인도 이렇게까지 묻지 않는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자, 굽타 왕조입니다. 왜 이름이 굽타냐? 만든 사람 성씨가 굽타라서 그래요. 찬드라 굽타. 뭐 사실 거슬러 올라가 보면요, 이것도 뭐 역사와 전통이 나름 있습니다. 이 친구는 옛날부터 해가지고 그 벵갈이라고도 하고 뭐 벵골이라고도 하는데, 요 지역 옛날에 그 마가다 왕국 이야기가 많이 나오죠, 그죠? 이게 인도 문명 이후에 이 벵갈 지역에서 나와가지고, 뭐 우리로 치면은 뭐라 해야 되노? 뭐 고조선쯤 생각하는 나라가 이 나라예요, 인도 안에서. 예, 역사와 전통 막 이런 느낌에 있는 나라가 마가다입니다. 벵골 지역은요, 지금의 그 방글라데시, 요 동네가 벵골이거든요. 그러니까 요 강 이름이, 요 보라색 강이 요게 겐지스 강이니까 요 겐지스 강 하류 지역, 여기. 그 마가다 왕국이 옛날에 요쪽에 있었어요. 예, 수도는 여기 파탈리푸트라라고, 지금 파르나라고 해가지고 요새 좀 핫한 도시 중에 하나가 여기예요. 인도에서 뭐 제일 투자하기 좋은 도시 뭐 이런 거, 뭐 그렇다고 합니다. 예, 여기 있는데 나중에 올라갑니다. 예. 하여튼 요 지역을 중심으로 건국된 나라가 굽타 왕조다. 자, 더 하자면요, 찬드라 굽타 1세가 북인도에서 건국을 합니다. 건국이라는 말보단 뭐 적당한 표현이 생각이 안 나요. 사실 그 전에 있었던 굽타 왕조는 그 왕조라기보다는 좀 공화국 느낌의 그런 거였거든요. 왕이 특별하게 있다라기보다는 공화국 느낌이었는데, 요때 되면서 이제 왕조 국가로 나오게 되는 거죠. 뭐 왕자리를 세습하고 뭐 이런 게 요때부터 나오게 됩니다. 주로 이제 북인도를 중심으로 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러다가 요 사람이 대략 한 320년에서 340년 정도 했고, 요 아들이 누구냐 하면은 우리 그 책에는 안 나오는데 사무드라 굽타라고, 이 사람이 인도 안에서는 거의 나폴레옹 정도의 취급을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나폴레옹, 뭐 정복왕 이 정도의 캐릭터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요 시기에 충성을 맹세받았고요. 충성맹세. 그러니까 서쪽으로는, 죄송합니다, 지우개가 저 밖에 있네요. 또 한 가지 또 빼먹은 게 있네요. 자, 찬드라 굽타 1세가 이렇게 뭐 갑자기 갑툭튀해서 건국한 게 아니고요. 얘들이 애초에 요 마가다 왕국의 후손이라고 불렸던 그 딸내미가 있었어요. 마가다 왕국의 후예인 여성을 왕비로 받아들여요. 그러면서 이제 이 찬드라 굽타 1세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모여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만 봐도 당시 인도 역사에 있어서 이런 마가다 왕국의 위치가 되게 중요하구나 라는 거죠. 결국 마우리아 왕조도 여기서 나왔고, 뭐 그러니까요. 쿠샤는 뭐 바깥에서 들어왔고, 그러니까 하여튼 그래가지고 그 이후에 이제 찬드라 굽타 1세가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내 부인이 누구다. 그 야의 권위가 사실은 여기에서 나온 거죠. 그렇습니다. 자, 사무드라 굽타 같은 경우는 정복 활동을 많이 합니다. 어디까지? 서쪽으로 해가지고 서쪽에 그 라자스탄까지 세력을 확장을 하고, 이 뭐 쉽게 말하면 북인도를 통일을 하다시피 합니다. 라자스탄은 요쪽 지역, 서쪽 지역입니다. 서쪽 지역. 그래가지고 이때 당시에 거의 북인도 지역을 거의 다 차지를 하게 돼요. 알겠죠? 근데 이게 이제 앞으로의 어떤 인도의 특징이라고도 볼 수 있는 게, 야들이 그렇다고 해서 이런 거를 직접 지배했느냐 하면은 그렇지는 않아요.
알겠죠? 네, 직접 지배하는 거는 뭐 그 이후에도 이 사무드라굽타 같은 경우에는 이쪽에 이제 통일을 하고, 뒤도 쓸게요. 이렇게 이제 통일을 하고, 또 등을 보이면 안 되는데, 이렇게 통일을 하고, 그죠? 네, 통일을 하고 계속 이제 진출을 해가지고 특히 이 동부 데칸고원 쪽으로 세력을 자꾸 넓혀 나갑니다. 세력을 자꾸 넓혀 나가는데, 사실 그렇다고 해서 이 굽타 왕조가 직접적으로 지배하는 지역은 힌두스탄 평원이라고 해가지고 대략 한 요 정도 힌두스탄 평원이라고, 여기가 이제 평지. 그러니까 인도를 지리적으로 보면요, 요 아래쪽에 보면 데칸고원이라고 되게 높은 고지대가 있고, 여기는 들락날락하기가 사실 쉽지 않아요. 뭐 특히 요 지역, 특히 남쪽을 가르는 요 지역 같은 경우에는 거의 뭐 낭떠러지예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그 전에 마우리아 왕조의 아소카 왕도 여기는 안 하잖아요, 점령을. 뒤에 나오는 나라들도 다 마찬가지예요. 여기 그 타밀 지역이라고 부르는 지역은 차마 갈 생각을 못 해요. 알겠죠? 그러니까 진짜 평온하게 살만한 데는 요 동네. 여기를 갖다 힌두스탄 평원이라고 합니다. 힌두스탄 평원. 요 지역만 직접 지배를 해요. 네, 또 여기 인더스강이나 겐지스강 같은 경우는 요거는 엄청나게, 인더스강, 특히 겐지스강은 좀 덜한데 인더스강 같은 경우에는 요 물량이 막 엄청나고 이래가지고 이게 치수 자체가 안 돼요. 물 관리가 안 돼요. 그래서 여기는 거의 뭐 습지, 요 중하류 지역은 거의 뭐 습지처럼 있는 거고, 상류 지역은 이제 펀자브라고 좀 살만한 데고, 펀자브라는 말 뜻이 요 인더스강에 지류가 5개가 있거든요. 내가 일부러 5개를 그렸는데 1, 2, 3, 4, 5 강 5개 지역이라는 뜻이 펀자브예요. 여기는 돈 많고 뭐 생산량 많고 뭐 그런데 나머지는 딱히 잘 없어요. 어쨌든 이 힌두스탄 지역만 직접 지배를 하고, 나머지 지역 같은 경우에는 뭐냐 하면은 옛날에 우리 그 봉건제도처럼 있잖아요. 조공 책봉을 합니다. 나한테 충성을 맹세하고 나한테 정기적으로 조공을 바치면은 너 알아서 해라, 이렇게 되는 거야. 알겠죠? 그게 결국에는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넓고 개성 강한 인도를 다스리기에 적절한 방법이라고 생각을 했겠죠. 북인도를 통일하고, 그죠? 그런 이야기입니다. 요 사무드라굽타의 아들이 누구냐 하면은 찬드라굽타 2세입니다. 그러니까 할아버지랑 이름이 같아요. 찬드라굽타 2세. 이 사람은 대략 380년부터 413년까지, 이건 무릎에 찍을게요. 413년까지 왕자리에 있었고, 역시 마찬가지로 영토 확장을 합니다. 근데 이제 특이한 거는 이때 영토 확장을 하는데, 뭐 물론 강력한 군사력도 세긴 했는데, 이때의 특징 중에 하나가 결혼 정책을 잘 써요. 마치 그 뭡니까, 우리 그 고려시대 때 나오는 태조왕건 멘치로 결혼 정책을 펼치게 되는데, 예를 들어 가지고 당시에 이제 요 중앙인도에 있었던 나라의 그 공주를 갖다가 자기 왕비로 받아들입니다. 그 사람 이름이 쿠베라나가라고 하거든요. 여기 나가 왕조라고 있었는데, 이렇게 해가 결혼해 가지고 이제 흡수해 버리고, 그죠? 그 다음에 서부 데칸 지역에 보면은 바가타가 왕조라고 있어요. 바가타가 왕조라고. 거기에는 자기 딸을 시집 보내가지고 뭐 정치를 안정시키는 등 어쨌든 결혼을 통해 가지고 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찬드라굽타 2세가 즉위할 때 이제 썰이 있어요. 썰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원래 자기가 왕될 그게 아니고 그 사무드라굽타의 맏아들로 이제 라마굽타라고 있었어요. 라마굽타라고. 이게 어떻게 보면 찬드라굽타의 형이지, 형. 그 다음에 찬드라굽타 동생. 이랬는데 그 당시에 이민족들이 많이 들어와요. 요때가 뭐 400년대 이때 같으면은 뭐 할 때고, 중국의 5호 16국 시대니 뭐니 막 그 시대거든.
5호 16국 시대 그 시대란 말이야. 그러니까 오랑캐들이 한창 유목민족들이 설치고 돌 때야. 설치고 돌 때야. 그래 놓으니까 마찬가지로 인도에도 이제 유목민족들이 한 번씩 들어오는데 되게 고통을 겪었어요. 특히 이 샤카족이라고, 이 스키타이라고 부르는 기마민족인데 이 친구들이 좀 많이 괴롭혔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이 라마구프타가 되게 고통을 받다가 샤카족하고 이제 협상을 한 거예요. 샤카족하고 협상을 하니까 야, 부인이 되게 이쁘다는 거야. 그 부인의 이름이 두루와데비인가 뭐 그런데, 두루와데비. 이거 형의 부인이죠. 형의 부인. 형의 부인인데 되게 이쁘다는 거야. 그래서 샤카족이 제안을 한 거죠. 야, 너 왕비 내놓으면은 우리 이제 너 안 쳐 들어갈게. 이래 된 거야. 그래가지고 라마구프타가 자존심 상해도 막 고민하다가 결국 오케이 이렇게 된 거야. 근데 나중에 찬드라구프타가 그 사실을 알고, 형님 아무리 그래도 그 형수를 갖다 이래 하면 어합니까? 말도 안 됩니다. 그래가지고 찬드라구프타가 드루와데비로 변장을 해가지고 가가지고 막 샤카족 죽이고 막 난리가 난 거예요. 그러면서 이 샤카족을 물리치게 되고 나중에 이게 국민들한테 소문이 나니까 야, 인기 엄청 높아지고 이만 뭐지? 막 이래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동생의 인기가 자꾸 높으니까 라마구프타가 나중에 이 찬드라구프타를 제거하려고 하는데 찬드라구프타가 미리 이 사실을 알고 라마구프타를 제거하고 형수와 결혼해가지고 살았다 하는 유명한 인도의 이야기가 있어요. 뭐 역사적으로 어디까지가 사실이고 어디까지가 거짓인지 모르겠는데 되게 유명한 이야기 중에 하나예요. 뭐 연극도 많이 하고, 물론 나는 인도에 가본 적이 없고 앞으로도 갈 일은 잘 없을 것 같습니다. 네,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래가지고 어쨌든 이제 최전성기를 맞이하게 되죠. 최전성. 요 시기가 굽타만둘조의 최전성기입니다. 경제적으로도 유럽과 해상 무역로를 확보해요. 유럽과 해상 무역로, 그러니까 여기 서쪽 여기 보면 아라비아 반도, 여기 아라비아 반도가 있을 거고, 요 바로가 이집트 하면서 유럽하고 연결되는 그 통로인데 여기에 이 서쪽 지역, 데칸고원 서쪽 지역을 차지하면서 여기에 있는 항구들을 이제 사용하게 된 거죠. 그러면서 해상 무역으로 통해 가지고 엄청나게 번영합니다. 나름대로 이 시기에 기록이 많이 남아 있거든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은 우리 위진남북조 하면서 법편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기억 안 나면 뭐 이제 생각하면 되죠. 뭐 동진의 법편이라는 그 스님이 있는데 이 사람이 인도에 왔다가 불국기라는 책을 써요. 요 시기가 이 찬드라구프타 2세 때입니다. 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영토가 넓혀지면서 나중에 원래 수도였던 파탈리푸트라에서 좀 위쪽으로 수도를 옮기게 됩니다. 네, 수도를 옮기게 돼요. 거기가 이제 이름이 아요드야라고 하는데 서북쪽으로 좀 더 올라갈 거야. 수도를 옮기게 됩니다. 그 이유는 나중에 나오는데 또 요때 보면 또 힌두교라는 그 전에 있었던 불교를 대체하는 그런 종교를 갖다가 나라에서 정책적으로 키우거든요. 그거랑도 좀 관련이 있을 거야. 왜냐하면 여기는 옛날부터 뭐 마가다 왕국, 마우리아 왕조, 그러니까 옛날에 굽타 왕조 이전에 있는 나라의 수도들, 쿠샨 왕조는 뺍니다. 쿠샨 왕조는 빼고 그 전에 있었던 나라들의 대표적인 수도이자 고대 도시가 요 파탈리푸트라거든요. 여기는 마우리아 왕조 이후로부터 해가지고 여기는 불교세가 되게 강한 거야. 근데 나중에 보면 알지만 이 불교만 가지고는 왕권 강화에 한계가 있다라고 찬드라구프타 2세가 생각한 것 같아요. 왜? 기본적으로 불교는 평등을 얘기하잖아요. 왕조 시대에 평등을 얘기하는 건 굉장히 위험한 생각이죠. 조선시대 때 동학과 천주교가 왜 탄압을 받았는데?
평등을 얘기하니까 지배층이 별로 안 좋아하잖아. 그래서 좀 더 효과적으로 지배를 하기 위해서는 뭔가 다른 게 필요하다. 그것이 뭐다? 힌두교다. 이렇게 되는 거죠. 어쨌든 이 찬드라굽타 2세가 최전성기입니다. 영토적으로 봐도 그렇고요. 그리고 문화적으로 봐도 그렇고요. 네,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때 이제 궁궐에 있었던 사람 중에 이름이 칼리다사라는 유명한 예능인이 있거든요. 그 사람이 쓴 게 그 샤쿤탈라라고 인도에서 넘버원 이야기, 넘버원 소설, 넘버원 책, 고전 이렇게 됩니다. 다 이 시기입니다. 알겠죠? 그래가지고 찬드라굽타 2세가 최전성기다 하는 얘기고, 그러다가 6세기부터 해가지고 사실 에프탈이라는 애들은 그전에도 계속 침입을 했는데 요때 침입이 좀 매서웠어요. 에프탈이라는 건 누구냐 하면은 훈스라고 하는 훈족이죠. 훈족. 옛날에 우리는 훈족이란 말보다는 이제 흉노다 나름 말이 좀 더 낯이 익죠. 그죠? 옛날에 중국 한나라 애들을 괴롭혔던 흉노 애들이 거의 세계 각지로 퍼져가지고 난리가 나거든요. 유럽에는 야들한테 떠밀려가지고 막 게르만족들이 대이동을 하게 되고 서로마 제국이 망하고 막 이런 일도 벌어지고, 요 여파가 인도까지 와요. 그래가지고 에프탈 애들이 계속 그 전부터 찬드라굽타 이후로 해가지고 계속 깔짝깔짝거려요. 그러다가 요걸로 인해 가지고 이제 쇠퇴를 하게 되고, 결국 나중에 왕실에서 내분이 벌어지면서 결국에 멸망하게 됐더라. 이때 보면 스칸다굽타, 푸르굽타 하면서 두 형제가 막 싸우고 난리가 나요. 왕자리 놓고 싸우고 난리가 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굽타 왕조 기본적으로 정리했고요. 어쨌든 인도 역사에, 인도 고전 문화의 황금기라고 부르는 요 시대, 사실 문화 얘기는 별로 안 했는데 왜 이 시대를 황금기라고 하는지 이따가 더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